우리 전체를 한번 그럴까요? 짚어보는 걸 마지막으로 하죠. 네네. 우선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현재 굉장한 호각세입니다. 섣불리 예측하기 힘듭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전부 다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는데요. 김동연이 이기기도 하고 김은혜가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차범위 내에서도 매우 딱 붙어있기 때문에 승패를 가릴 필요는 없다. 다만 무소속 강영석 후보가 4 내지 5%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5월 15일, 지금 우리는 5월 16일 날 녹화를 하고 있고요. 5월 15일 날 강영석 무소속의 강영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에게 조건을 한두 가지 제시한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테면 당명 빼고 사람 이름만 불러주고 조사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김은혜가 받을지 이 시간 현재로는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저는 무시하고 끝까지 가기는 힘들 거다. 그래서 강용석은 완주는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인천시장 박남춘과 유정복의 리턴 매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의 유정복 전 시장이 박남춘 현 시장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3대2 비율로 좀 많은 편입니다. 박남춘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유정복 전 시장, 국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는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강원도지사, 문제적 발언이 많았던 강성 보수 우파 김진태 전 검사, 전 의원이 출마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광재 전 지사가 나왔습니다. MBC 리얼미터가 지난 5월 5일, 6일 이틀간 조사한 거에 따르면 김진태 약 47%, 이광재 약 44%, 오차범위 내입니다. 여기 역시 굉장히 박빙, 호각세를 보이고 있는데 김진태가 반발쯤은 앞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현재까지의 판세를 보면 그러합니다. 다음 제가 굉장히 관심 깊게 보는 것이 이번 실질적인 17곳에서 치러지는 6.1 지방선거 중에 4석을 갖고 있는 데가 충청입니다. 충청, 남북, 대전, 세종인데 이곳에서 국민의힘이 몇 석을 가져가느냐, 민주당은 몇 개를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남도지사는 양승조 민주당 현 지사와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나왔는데요. 김태흠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가서 충남도지사로 출마하시오 이렇게 교통 정리를 했던 곳입니다. 중앙일보 갤럽 조사에 따르면 양승조 46%, 국민의힘 김태흠 39.6%인데요. 이 조사는 5월 1일, 2일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5월 초고 꽤 이전 조사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5월 16일에 근접한 다른 조사들을 보면 두 사람이 오차범위 내에 굉장히 붙어 있거나 오히려 국민의힘 김태흠이 조금 앞서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입니다. 여기는 문재인의 비서실장 민주당 노영민과 그리고 경기도지사에도 출마했었던 김영환 전 의원이 붙고 있습니다. KBS와 K-스탯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것에 따르면 김영환 48.7, 노영민 39.9, 오차범위 밖에서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비중으로는 노영민 실장도 결코 적지 않은데 초반전 그리고 중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까지 김영환 후보가 꽤 큰 차이로 앞서가고 있다는 게 좀 특기할 만합니다. 다음 대전, 중앙일보 갤럽의 지난 5월 1일, 2일 이틀 조사, 국민의힘 이장우 전 의원 43.4%, 민주당 소속의 허태정 현 시장 39.6%, 이장우 전 의원이 이곳에서 재선 이상을 했고 꽤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현 시장을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앞서고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다음 세종시, 이곳은 분구돼서 독자적인 선거권을 이룬 이후로 계속 민주당이 강했던 곳인데요. 굿모닝 충청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최민호 후보 43%, 이춘희 현 시장 42.5%. 역시 지난 대선에서 전반적으로 충청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강했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좀 발휘되고 있다. 세종은 민주당이나 이춘희 후보가 매우 강해 왔음에도 호각지세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오늘 문화일보에서 아마 이 최근 여론조사를 다 종합해 가지고
나름대로 현재 판세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서 뭐 3% 이내일 때는 초접전, 3에서 5%일 때는 접전, 그다음에 5에서 10%일 때는 경합, 10%에서 15%일 때는 우세, 15% 이상 차이 나면 유력, 뭐 이런 식으로 이 분류를 했는데 네.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서는 이제 10대 7로 국힘 우세를 잡았어요. 총 17군데인데 국힘이 10곳. 예. 근데 이제 이게 초접전이 세 군데거든요. 네. 경기, 세종, 대전. 그 지금 세종은 민주당이 확실한 우세인 줄 알았더만 지금 초접전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이 주의 깊게 본다는 그 충청의 어떤 흐름, 예. 충청의 흐름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충청에서는 충남 정도는 민주당이 충남 세종은 우세한 거 아니냐. 현 양승조 지사. 예. 그래서 강주, 전남, 북과 제주 네 군데에서 그 말한 충남, 이 세종 해서 6군데 하고 플러스해서 경기, 경기, 천, 예. 8. 뭐 이렇게 이제 이 봤잖아요. 거기서 또 강원도도 좀 이렇게 기대할 수 있고 예.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이게서 이 흔들리게 된 부분들이 바로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맞습니다. 예, 충남 세종은 충남은 지금 이제 박안주 이 의원 문제가 클 거예요. 직격탄을 벌이고 있고 기사들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안희정의 첫건 박안주 의원 뭐 제명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희정을 계속 소환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건으로 지금 연거푸 소환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 지금 상당히 그 양성조 지사는 10% 이상 이기고 왔거든요. 예. 예. 이 지사 활동도 뭐 열심히 했고 평도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평도 괜찮았고 역시 예. 그런데 이 만만치 않고요. 그 예. 영향권을 벗어나기 예, 힘들어요. 예. 태풍 그 영향권. 뭐 젊은 여성층들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많이 민주당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여성층들이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재명을 지지했던 거지 양승조나 다른 후보까지 지지했던 거 어쨌든 아니거든. 당을 자기들이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을 좋아서 지지했던 게 아니라 예. 이쪽 당이 싫어서. 게다가 네. 이재명이 속해 있는 당이니까 얘를 좀 다시 리메이크해서 잘 물건을 만들어 다오 해서 민주당에 가입한 거 러쉬를 이룬 건 맞는데 이런 성비위권 팍 터지고 하면은 직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초접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서는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경기, 세종, 대전. 네, 거기다가 오늘 시정 연설도 그렇고 좀 있으면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5.18에도 무지하게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예. 예. 그래서 뭔가 이 좀 헷갈리게 만드는 이게 그래서 아마 30대 청이 지난 대선 때 이 윤석열 지지를 했던 분들이 옛날에는 젊은 층은 거의 다 민주당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던 층이 이 당선 이후에 좀 이렇게 인수위하는 거라든지 집무실 보고 많이 좀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네. 그 부분들이 다시 제가 볼 때는 국힘 지지로 예. 이 갈 가능성이 있어 팽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힘의 자력에 의한 득점보다는 민주당이 에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패인 분석이라거나 질서 있게 수습해가는 그런 걸 보이지 못했으면 물론이고 박완주 의원 이런 거는 치명적이고요. 청문회 때 뭐 이모니 뭐 3M 영리법인이니 이런 것들도 뼈 아프죠.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 지방선거의 성패가 바로 이 수도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도권과 충청이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총 17개 선거 권역인데. 아 지금은 좀 짚어보고 있고 제가 내일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하셔야지. 10대 7 뭐 이렇게. 아니 이게서 10대 7이라 했다고 제가 소개했잖아요. 문화일보가. 이게서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저도 제가 그 판도라 보니 거기 있는 분들이 예.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그거 보셨어요? 네, 봤어요. 이거 창피하게. 아니 참고적으로 말하면 우리 기자 출신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출신이 아니고 기자 출신이 아니고 맞습니다. 맞는데 기자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애매한 타이밍에 와 있잖아요. 17일 남았죠 아마 선거가 네. 오늘 기준으로. 그런데 공교롭게 양쪽 다 6군데는 확실히 굳히고 저는 국힘이 한두 석이라도 많게 가져가지 않을까. 민주당이 잘 7개 얻으면 저는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8개까지 가면 그건 실질적으로 이긴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7개
를 갖다가 예를 들면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이제 경기, 인천, 세종, 충남 요 네 군데가 예. 그 세 군데가 들어가면 7군데고 그렇죠. 다 들어가면 8군데고 근데 경기나 거기서 세종이나 나아가서 강원도까지 먹으면 이광재 후보가 제끼면은 저는 실질적인 승리고요. 거기까지. 그래 되면 이제 전국은 재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총 17개인데 그중에 세종도 하나고 경기도 하나지만 경기를 이긴다면 솔직히 17분의 1 이상의 큰 의미를 갖는 거니까 저는 경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그리고 경기는 이재명이 어떻게 하느냐와 이재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 이천에 아닌가.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과연 경기지사 선거에 어떤 이 역량을 보여주느냐, 이 자기 어떤 티켓 파워를 티켓 파워를 보여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오늘자 이 뉴스 보도에 나왔어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강용석한테 전화로 그거 니와 자꾸 김은혜하고 싸웠었나 기분을 이거. 도와주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게 그리고 강용석 후보도 단일화는 할 것이다. 단일 안 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완주에서 얻을 실익이 없잖아요.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복당도 되고 그럼요. 다음 카드 보려고 지금 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이 사실상 이 정치권에서 이 비제도권 정치인으로 지금 이제 이 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복권 이를 갖다가 노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1대1 대결이 될 것 같아요. 예. 1대1 대결이 됐을 때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되는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도움 속에서 안철수, 윤석열과 맞붙은 거에서 만약에 김동연 후보가 이겼다면 크죠. 굉장히 정치적 네, 의미도 크죠. 부여가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게 승부를 걸었어야 된다. 예. 자기 성리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리고 이재명이 분당갑에 출마해가지고 열세에 놓여 있다 그랬을 때 집결도를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럼 포인트였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지사는 이기자. 음. 자기들은 분당에 투표권이 없으니까. 그건 안 되지만 지사는 이기자. 분당갑에 가서는 못 도와주더라도 경기도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의 대리인인 김동연을 승리시킴으로써 이재명이 꼬꾸라지는 걸 막게 하자. 이걸 확인하려면은 확실한 리트머스로 갔어야 돼요. 의석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가요? 경기도에 예. 기초단체장도 지금 이제 민주당이 거의 90% 맞습니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의 이번 지방선거 어떤 그게 다음 총선에서 영향을 직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성장이 되면은 아마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정계 개편은 끝난 거죠.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또 다른 숨은 카드를 갖고 있지 않겠나. 경기지사 선거를 위해서. 네. 그것은 이제 남은 16일 동안 어느 돼. 타이밍에 어떻게 내놓느냐일 텐데. 그 여기서는 김은혜의 개인기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바이든이라든지 뭐 5.18이라든지 그다음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나는 내 길을 가겠다가 아니라 뭔가 서로 간에 이 협상하고 협치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로 아마 가게 되고 이게 그 와중에서 승부가 저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우리가 오늘 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